나오려니까 한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프린트하거나 그렇게 할 계제가 못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일단 와서 앞에 서라고 하니까 섰습니다만은, 저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팩트를 몇 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금년에 127주년? 8주년? 개교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한두 달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130주년 된 대학이 대대적으로 선전도 하고 광고를 낼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어찌된 일인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가 우리도 비교적 잘 아는 학교인데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지만은 우리 최초의 대학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걸 제대로 알고 해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반론이 제기될 때 좀 불필요하게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다고요. 자, 제 얘기를 조금 옛날 이야기로 돌려서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전파된 것을 보통 1885년 그렇게 얘기하죠. 1885년.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를 영문 이니셜을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숭실대학 영문 이니셜. 제 직업이 대학 교수였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서먹서먹 하더라도 대답을 해보세요. 숭실대학의 영문 이니셜이 뭡니까? SSU죠. 네. 숭실 유니버시티 해서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원래 저희 학교의 영문 이니셜이 UCC예요. 네. Union Christian College. 그게 본래 저희 모교의 영문 이니셜 이름입니다. UCC. 그런데 저희가 먼저 평양에서 정규 대학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양성을 한다고 하는 야심찬 그런 노력이 미국 백장로교단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렇게 시작이 돼서 그래서 평양에 저희들의 모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이 북쪽에 역점을 두고 선교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조선 왕조가 서울이 한양이 수도였기 때문에 한양에서 선교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다고요. 그런데 그때쯤이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지만은 갑신정변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그런 혼란을 겪을 때라고요. 갑신정변 잘 아시잖아요. 3.1천하도 잘 아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난리통에 영성황후, 그러니까 영성황후의 조카 중에 한 분이
칼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거의 죽게 돼서 당시에 그 한국의 의학 실력으로는 도저히 살릴 길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또 고종이 가장 아끼는 가까이서 친애하던 조카인데 이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수소문을 하다가 연결이 된 사람이 바로 알렌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라고 해요. 알렌이라는 선교사는 사실은 그 당시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그분은 의과대학 다닐 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알렌이라는 분은.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시면은 알렌이라는 분이 조금 성격이 그렇게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마침 그 당시에 고종이 아끼던 명성황후의 조카 그 사람을 살리는데 아주 큰 공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했던 사람을 살려내요. 살려내니까 고종이 크게 감복해가지고 선물도 주고 도자기도 주고 뭐도 주고 하면서 칭찬을 해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의술을 좀 한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어지는 스토리에 의하면은 여러분들 제중원, 광해원 얘기 들어보셨죠? 역사 배우실 때. 그때 병원을 허락을 해줘요.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이 양반이 이제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 있는 거죠. 선교사들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왕실하고 가깝고 그 왕실에서 그 자기의 그 보이스가 높아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바로 다음 해에 제대로 의학 교육을 받고 대학에서 의학 강의도 하시던 선교사들이 오신다고요. 그런데 먼저 왔던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이분들을 자꾸 왕실하고 거리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다 떠나요, 사실은 이분들이. 그런데 하여튼 to make the long story short 그렇게 돼서 이분이 알렌이라는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참 고약한 분이에요. 공로를 세웠지만은 고약한 분이라 한국 선교에도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늦게 온 분이 보트막에도 먼저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런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그 바로 처음 그런 병원이 세워졌던 때 그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줄기는 우리가 소위 연희 전문학교를 얘기는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연희. 그 학교가 1957년에 가서 연세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연희예요. 근데 그 연희라고 하는 학교는 죄송합니다. 제 모교이기도 한데 경신학교가 계속 내려온 때부터 해서 그의 고등교육 경신학교가 오다가 경신학교는 계속 지나가고 거기서 고등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이름이 연희가 돼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처음에는 연희가 아니에요. 경신 전문학부인데 여러분들이 숭실대학을 상도대학교라고 안 그러죠? 근데 연희대학은 그 연희동에다 땅을 잡았기 때문에 연희대학이 된 거예요. 그런 학교라고요. 근데 하여튼 언더우드가 경신학교도 세우고 그 경신 고등교육부도 정부에다가 라비를 해가지고 허락을 맡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또 이 얘기를 좀 단축시키면은 이 양반들이 욕심이 뭐냐면 한양에서 고등교육기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언더우드도 그렇고 그 밖에 서울에서 자리 잡았던 선교사님들은. 그런데 평양에서 미리 자리를 잡으셨던
특히 마포 삼열 목사님, 또 베일드 목사님, 선교사들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먼저 자리 잡은 분들이. 이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북장로교 선교부에다가 설명을 다 해드리고, 그래서 허가를 받기를 조선에서 하는 대학 교육은 가능하면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라, 그렇게 돼서 그렇게 이끌어 나왔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가 생각했던 그 꿈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또 조선 왕조하고도 자기네들이 먼저 손이 닿고, 그러니까 하여튼 서로 옥신각신 한다고요. 그래서 연희대학교는 원래 이름이 CCC예요. 그래서 지금 CCC 그러면 Campus Crusade for Christ가 아니고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라고요. CCC. 그래서 본래 연희대학교의 옛날 영문 이름은 CCC고, 제가 숭실대학에 59년에 갈 때만 해도 UCC 마크가 있었어요. Union Christian College.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쓰고 SSU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거를 알면은 금년에 이제 연희대학에서는 아주 대잔치를 할 거라고, 5월 달에 하는 거가 우리가 가장 최초의 대학이고, 그런데 그 최초의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경신학교가 구세학당으로 언더우드가 고아원을 시작할 때부터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쯤이 바로 그 제중원, 광해원 이런 거 생기기 시작한 때도 그때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네도 그때라고 클레임을 할 만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honestly 다 recognize를 해야 돼요. 숭실대학도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가 한국의 최초의 대학이라고 그럴 게 아니라 사실은 연세대학 세우는 거를 우리가 극구 방해를 했던 거예요. 우리 저 숭실대학을 세우신 우리의 그 파운더들이. 왜냐하면 평양이 신앙의 본거지고 거기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세가 기울기 시작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한양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둘 다 양쪽이 다 클레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옛날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혼란이죠. 그렇죠? 천지창조 시절에도 처음에 혼란이 온 우주를 휘감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1970년에 한국에서 떠났거든요. 제가 숭실대학에서 한 2년 강의를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의 그 종합화 과정을 거쳐가는 그때쯤 경험을 하고 왔는데, 그때도 60년대가 끝나면서 소위 말하는 The Age of Discontinuity, 앞으로 세대는 연속성이라는 게 없어진다 하는 그런 화두가 세계적으로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과거에 있던 거를 봐가지고 연속성으로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세대는 앞으로는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완전히 초변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은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알빈 타플러며 제3의 물결을 쓰고 퓨처 샥을 썼던 사람들, 아니면은 여기 저 클레먼트 그레이저 스쿨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거기 그레이저 스쿨 이름이 피터 F. 드라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따서 드라커 그레이저 스쿨 이러는데, 그 드라커라는 사람도 엄청나게 훌륭한 경영학자예요. 신문 기자였었고. 근데 그분이 바로 주장을 한 거가 The age of discontinuity is here. 우리가 그거를 recognize 하지 못하면은 인류는 완전히 will get lost,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떠날 때 바로 그런 화두를 안고 떠났습니다. 근데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에 경영학 박사 학위를 한 사람이 소위
한국에서는 제일 낫다고 하는 서울대학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이 들어오고 저는 그때 미국으로 나온 거라고요. 제가 미국 나오기 전에 서울대학에 조금 두고 있으면서 모교인 숭실대학에서 얼마나 열광을 했는지 몰라요. 강의하고 또 서강대학에서 한 1년 강의하고 같이 그때는 이제 적은 서울대학에 있지만은 시간 강사로 여기 할 수 있으니까 모교에서 부르니까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왔는데 제가 간 학교가 바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글로 간 건 아니고 제가 버지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70년대 후반쯤에서 불름을 받고 간 학교가 바로 애국가를 작곡하신 우리 아닉테 선생님이 1930년에 오셔서 공부하신더라고요. 그리고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제가 한 45년 정도 가르치고 그 학교에서만 그 전에 버지니아하고 펜실베니아에서 가르친 거 말고 한 45년 거의 가르치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이제는 그랬는데 그 근처에 말이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항상 듣기만 했던 마포 샘 마펫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존 베어드 목사님, 선교사님이 나서 자란 데가 바로 신시내티에서 1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가면 돼요. 거기가 하노버 칼리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하노버 칼리지 그분들이 거기 동창생이에요. 1년 선후배. 그리고 같은 프레이어 그룹. 거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어져 나와가지고 코믹을 거쳐서 코믹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죠. 거기를 거쳐서 어디까지 오냐면은 저기까지 온다고요. 한국까지. 그런데 그때가 20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세운 게 바로 숭실대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학교에 엄청나게 큰 그런 연결이 된 거라고요. 세상에 난 어느 한 분도 하나님의 뜻에 특별한 사명을 갖지 않고 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숭실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얼마나 훌륭한 학교고 얼마나 할 일이 많고 하나님의 사업을 완성하는 데 큰 일을 할 건지 특히 이 남가주 동문회는 말이죠. 모범 중에 모범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모든 우리 총동문회 챕터 중에 여기처럼 그렇게 튼튼하게 모교를 돕고 그런 데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저 멀리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에 살면서도 여차하면 여기서 행사 있다 그러면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온 거라고. 그러니까 원고는 없었지만 하여튼 앞에 나오라고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또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들어갈게요.